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사 문제라든지 그 전전의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용서하되 있지 않는다는 그러한 자세를 임해야겠지만 한일 관계가 잘 정착이 될 때 우리 외교 정책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21세기 한일 관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결국은 저는 최종 목표는 건전하고 안정된 한일 관계를 만들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떻게 21세기 한일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일 간에 오랫동안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그런 이 원인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역사 화해가 안 된 겁니다. 45년 이전의 과거사에 대해서 한일 간의 역사 화해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사 관련 현안이 한일 관계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오랫동안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신뢰 자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뭘 해도 믿지를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을 믿지 않고 일본 사회는 한국을 믿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반일 감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보수 진보 구분 없어요. 전후 일본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전에 그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전후 일본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후 일본 많이 바뀌었습니다. 평화헌법 안에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일 간에는 긍정적인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스토리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스토리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이 들어온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그 일본 어느 기업인의 사실 상당한 기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삼양라면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삼양라면을 만들 걸 하려고, 그거는 그때 보릿고기가 있을 때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지금 보릿고기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보리가 익어서 나오는 게 6월 정도 됩니다. 제일 힘든 게 3, 4월입니다. 그래서 그 보릿고개를 어떻게든지 넘기기 위해서 그때는 뭐 또 이 외화도 부족하고 하니까 밀수입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60년대. 그래서 뭔가 라면을 좀 만들어서 보급하면 좋겠다 해갖고 라면을 하러 갔어요. 근데 뭐 어느 곳에서도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근데 그 한 일본 그 제조회사의 사장이 사정을 설명하니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한국인에 대한 그 과오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갚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기계를 그리고 기술을 전수합니다. 근데 거기 그 회사의 기술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라면에서 수프 만드는 배합이거든요.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날 사장이 수프 만드는 레시피를 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라면을 완성해서 결국 삼양라면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국인이 보면 한국인하고 일본이 구별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한국인과 일본인과는 사고와 행동 양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SNS 때문에 그 오해의 퍼지는 속도가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요, 대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일본에 알려지려면 2, 3개월 걸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어로 된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당일 납니다. 조선일보건, 동아일보건, 중앙일보건 다 일본어판이 있어요. 그럼 일본어판이 일본 야후에 그대로 올라뜹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동시죠, 동시.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도 왜곡된 정보도 그대로 동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버리면 그걸 고치는 게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뭐 소통이 이제 뭐 거의 끊겨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요. 그래도 뭐 한일 관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지향파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래선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 견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 10년간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 일본 사회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못 살피는 사람은 왕따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분위기가 돌아가는지를 잘 살피는 촉각이 일본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괴롭힘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아무리 저거 해도 그래도 한국하고의 관계를 잘 지내야겠다는 목소리가 언제나 있었는데 최근 한 5, 6년은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리고 일본 내에서 혐한 관계 기사를 내거나 책을 내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들은 건 한 70% 매출이 올라간답니다. 그 정도로 일본 내에 혐한의 그 기운이 강한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내에서 반일 분위기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가 이제 쌓여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일 간에 상당히 과도한 경쟁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면 일본은 일본, 한국은 한국,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 좀 약간 객관화시키는 비교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됐으면 훨씬 더 오해의 소지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용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 한국이나 일본에 있고 그것이 결국은 상호 역작용을 일으키면서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하여튼 감정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제일 빨리 극복해야 할 것은 피해자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피해자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기 성장을 저해합니다. 그 의식 속에서 자기를 안주시키고 모든 걸 그걸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식은 빨리 탈피할수록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고 사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어가 제2외국어 넘버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 상호 이해, 인식, 기대, 신뢰의 갭이 10년 동안 많이 벌어졌습니다. 상호 이해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해가 떨어졌고요. 인식도 많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고 뭐 전적으로 믿고 있고, 한국은 또 일본이 과거사 반성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기대는 일본이 잘해주기를, 일본은 좀 우리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잘해주기를, 독일처럼 해주기를 기대하죠. 근데 일본은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왜 한국이 자꾸 계속 이 딴지를 거느냐라는 인식들이 일본 사회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의 갭이 굉장히 크죠. 신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렇게 되니까 한일 간에 대부분의 문제 발생, 이웃나라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거사만 따져봐도요, 매달 일이 있어요.
1월 달에는 일본 외무대신 총리가 국회에서 우리 시정연설하더니 연설합니다. 그럼 거기 꼭 독도 문제 들어가요. 그럼 그거 갖고 또 문제 생기죠? 2월 달은 2월 22일이 다케시마노 키입니다. 그 독도의 날, 시마네현이 제정은. 그것 때문에 문제되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가면은 교과서. 중학교가 교과서든 초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든 늘 교과서 검정 결과를 그때 발표합니다. 3월 달. 4월 달에는 춘계 대제, 야스쿠니 신사. 그럼 뭐 거길 참배를 하느냐, 공물을 넣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죠. 5월 달에 가면 외교 청소. 그 다음에 6월 달에 가면 방위 백석. 8월 달은 8.15. 10월 달은 추계 대제가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그러니까 그 따져보면요, 매월 한일 간에는 서로 감정, 얼굴 붉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넘기지 않으면 계속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 속에 함몰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현재와 미래에 뭘 해야 할지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악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1965년에 우리가 14년간의 교섭을 통해서 7번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국교 정상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중인 1951년에 1차 회담을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마무리 지은 1965년까지 14년 동안 교섭을 합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의 논리적인 결과로서 불법이면 배상이고 합법이면 청구권 문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적당히 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다른 주장을 서로 달리 해석할 수 있게끔 그냥 절충해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것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과 65년 협정과의 충돌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일 관계를 봐야 됩니다. 늘 하는 얘기가 일본은 과거 사과는 안 했다. 그거는 잘못된 명제입니다. 했습니다. 다만 불충분했다라면 전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했지만 그를 뒤집는 발언이나 조치나 행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관계가 좋건 나쁘건 그거는 저는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거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은 그게 기정사실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죠. 제일 사실 우리한테 좋은 일본의 역사 반성문은 간 나오토 총리 담화입니다. 이게 왜 나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창원할 텐데 2010년에 10년이 뭐냐면 한국 병합 100년입니다. 그래서 1년 전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반일 여론도 고조되고 이럴 테니까 좀 일본에 좀 의미 있는 조치를 통해서 그거를 좀 완화시켜보자 해서 이 총리 담화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어요. 3.1 독립운동 나오죠? 그 전에 3.1 독립운동 뭐 얘들 별로 저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뜻에 반한 식민지 지배. 부당하다는 게 여기 확실히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줬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겸허함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성찰한다. 그리고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백한 저걸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간나오토 총리 담화를 거의 인용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무라야마 다마보다 이게 더 나은 거고 이거를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간나오토 총리 그것만 지켜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나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지금도 2015년 이제 한일 합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책임을 법적 책임이라고 안 합니다. 일본은 도의적 책임, 우리는 법적 책임을 하니까 절충안으로서 도의적 법적을 떼어내고 책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시각차가 크다 보니까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이렇게 해석하고 한국은 이렇게 해석하는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agreement to disagree가 많습니다. 한일 간에. 일본의 안보협력 대상국에 한국이 호주 다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제일 끝에 있습니다. 동남아보다도 낮습니다. 그거는 2018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관함식 사건.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국제 관함식을 합니다. 98년에 김대중 대통령,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98년, 2008년에는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타이판했어요. 우리가 초청했을 때 그거 달고 와서 아무 문제 제기 안 했어요. 근데 20년 하던 걸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우길기 떼고 들어오라. 그거는 국제 해군 관례에 어긋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안 왔어요, 일본. 근데 그 해에 중국 북경 관함식에는 일본 자위대함이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한 국가입니다. 네? 근데 중국에는 가고, 같은 자위대함이. 우리는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에 도쿄에서 국제 관함식 하는데 중국은 초청하고 우리는 초청 안 해요. 결국 태풍 때문에 못하긴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초청대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아시아에서 OECD에 가입한 국가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OECD는 선진국 클럽입니다. 한국과 일본만이 선진국이고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하고 인권 존중하고 국제법 준수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미일과 북중로 구도로 사실 한반도는 사실 냉전 해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중로 대 한미일의 그 역삼각형 구조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미일은 약화되고 북중로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우리한테 아주 치명적인 건 뭐냐면 그전에는요 과거사 문제는 한국의 전가에 보도했어요. 일본을 압박하는 전가에 보도했어요. 그게 거꾸로 된 겁니다. 일본이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도 위반하고 약속도 위반하는 나라라고 공박을 하고 전 세계에 그렇게 하고 미국을 포함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거꾸로 몰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박근혜 정부 때는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가 굉장히 우리한테 동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2015년 위안부 합의도 사실은 오바마 정부가 뒤에서 많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왜? 65년 협정이 있고 2015년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를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 편들을 주기 어렵죠. 그게 지금 완전히 공수가 역전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순환 구조가 정착돼서 반일 혐한이 심화되고 고착화됐고